바이에른 뮌헨이 공식적으로 콤파니 감독의 오피셜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콤파니 감독이 2027년까지, 심지어 계약 기간도 짧지 않아요. 3년 계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영국 쪽에서는 벌리를 강등시켰는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1년짜리 감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루메니게와 헤네스 명예회장들이 하고 싶었던 전략입니다. 1년 끝나면 그 다음에 알론소로 이제 가고 싶다, 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프로인트나 이제 막스 에베, 정작 이 바이에른 뮌헨의 단장들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가야 된다. 1년으로 하면 이번 시즌도 망한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벨과 프로인트가 1년짜리 플랜을 극구 반대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3년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년 계약이 되면서 이적료도 발생을 했죠. 1200만 유로의 이적료. 벌리와의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38살이에요. 정말 이제 나이가 어린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우려가 되는 건 있습니다. 뭐 팀의 장악력 이런 거죠. 일단은 나겔스만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그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팀의 장악이 안 됐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레반도프스키와 나겔스만 감독이 약간 의견 차이가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였냐면, 나겔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톱이 좌우로 빠지면서 폭넓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레반도프스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는 나는 이렇게 해서 40골을 넣는다, 분데스리가에서.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넓게 움직여야 되냐, 이러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막 이제 잡음들이 나오면서 나겔스만 감독이 라커룸에서의 장악력을 잃었다 이랬는데, 콤파니 감독도 어쨌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또 콤파니 감독은 또 다르죠. 왜냐면 콤파니 감독은 선수였으니까.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맨시티가 바이에른 뮌헨급이다 뭐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콤파니 감독도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장악력은 나겔스만 감독보다는 좋을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그렇게는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투엘 감독과 이제 2월 달에 결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나겔스만, 알론소, 랑닉, 플릭, 글라스너, 여기에 뭐 데제르비도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투엘 감독을 다시 붙잡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래서 A, B, C, D, E, F, 뭐 G 계속 이제 순반이 넘어가다가 깜짝 임명을 한 거다. 이게 좋은 과정은 아니다. 취재 결과 디 애슬레틱의 보도인데, 콤파니 감독을 몇 달 동안 보긴 했지만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독한테 거절당하고 최근 2주 전부터 콤파니 감독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벌리 쪽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지하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됐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좋게 봤던 점이 선수단의 장악력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 무대에도 익숙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어도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소통도 좋고, 프랑스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도 할 수 있는 것, 우파메카노나 코망,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이 연결, 과르디올라 감독이 콤파니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을 연결해 줄 때 칭찬을 많이 했고,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식의 축구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보도들을 보면 콤파니 감독과 만났을 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협상을 할 때 콤파니 감독이 본인의 축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성이 랑닉이나 데제르비, 과르디올라 이런 이제 감독들과 비슷한 구조를 본인이 얘기를 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노렸던 감독들이 모두 다 이제 공격적인 감독이잖아요. 이제 에벨이라던가 프로인트 단장들은 콤파니 감독에 믿고 가봐도 될 만하다 라고 판단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이제 아르테타가 될지 알론소가 될지, 혹은 이제 뭐 이제 피를로나 셰도로프 혹은 램파드 이런 감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애슬레틱에서도 이러한 도박이 성공할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일단 김민재 선수랑 기본적으로는 초반에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콤파니 감독이 오늘 부임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높이고 창의적인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적인 축구를 찾고 있었고 콤파니에게 공격적인 축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데려왔고 콤파니 감독도 오자마자 나는 공격 축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공격 축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요 압박하는 측면이 어쨌든 되게 공격적인데 이 센터백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한쪽 측면에서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벌리에서도 이랬어요. 벌리에서도 모든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볼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을 때 넘어오자마자 이 모든 선수들의 구조가 다시금 반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몸이 돼서 과감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모든 선수가 하나의 블록을 만들면서 왼쪽 오른쪽 계속 움직인다. 이런 강한 압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축구에서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수비 라인이 얼마나 높게 올라와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야 이 좁은 간격이 형성되면서 압박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건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김민재가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도 좋았던 게 올라와 주면서 전방의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게 만들어주고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뒷공간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는 빠르게 뒷공간을 커버한다. 이 운동 능력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의 전방 압박이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투엘 감독 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엘 감독 때는 요 간격 유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전방 압박을 할 때 어설프게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이제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은 좀 벌어지면서 요 중간중간을 너무나 편안하게 상대팀들이 끌고 올라와서 뒷공간으로 패스. 이러니까 수비수들이 올라왔다가 뒷공간 털리고 아니면 뒤로 빠질 때 너무 좋은 패스가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단순하게 김민재의 운동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앞쪽에서 충분하게 싸워줘야 뒤로 넘어오는 볼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서 김민재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 때는 저 간격 유지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벌리에서 정말 뭐 챔피언십에서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압박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벌리 선수단이다 보니까 이게 90분 내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벌리 정도의 그 스쿼드를 가진 팀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전방에서 하는구나 였는데 이게 90분 내내 유지가 안 되니까 챔피언십에서는 10번 하면 9번은 뺏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번 하면 한 3번밖에 못 뺏는 거예요. 그러면 역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벌리가 마지막에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로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일단 벌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이제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죠.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서 상대를 한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이 한쪽에 쏠려있던 선수들이 순식간에 반대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 명 정도의 선수는 반대편으로 압박을 갈 수 있게끔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테일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반대편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한쪽 측면에 쏠려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선수들은 반대편을 견제하고 있는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됐을 때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 벌리의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모두 일제히 뛰어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편에서 다시금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다시 이제 반대편 측면에 있다가 모든 선수들이 반대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 전방 압박을 할 때 본인만의 그런 확실한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저때 왜 이런 압박이 중요하냐면 이 장면도 보시면 공격수부터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니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달려드니까 상대팀이 너무 벌리 선수들이 앞으로 막 나오니까 역동작을 이제 이용하면서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최후방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팀이 볼을 전개하면서 벌리가 너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올라가 있을 때 요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요 간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중앙 수비가 확실하게 올라와 버리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좁혀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위치에 있는 선수 김민재 혹은 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다이어, 미넨의 센터백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확실하게 좁혀서 뺏을 수 있는 이 축구가 일단은 김민재한테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매체들에서도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같은 공격적인 센터백을 이제 좀 선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 같은 선수는 과연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 잘 맞을 것이냐. 물론 이제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그 다이어가 잘해줬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런 건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할 거다, 얘기가 좀 나오죠. 벌써 한 명이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와튼. 이 와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유망주거든요. 애초에 이적료 자체도 높아요. 와튼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배급하는 능력도 좋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수비적인 중앙 미드필더는 바이에른 뮌헨이 추구하는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런 어린 선수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려고 하고, 지금 많은 분석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 맞는 그런 데이터에 와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맨시티라던가 이제 이런 팀들을 보면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앞쪽에서 공격을 하지만 상대를 끌어내죠. 끌어내면서 오히려 공간을 만드는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에는 필요한 게 수비수들이 미드필더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장 보시면 벌리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미 수비 라인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공격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뒤로 볼을 돌립니다.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끌려 나오게끔 계속 볼을 돌려요. 그러면 상대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겠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압박을 순간적으로 골키퍼까지 백패스를 하면서 계속 볼을 돌리면서 상대를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볼을 가졌을 때 상대가 반대편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아까 처음에 있었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벌리가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바로 반대편 공간을 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볼을 잡았던 위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끌어내는 패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상대가 압박을 하면서 달려나왔을 때 얼마나 수비가 대처를 잘할 것이냐, 그리고 수비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얼마나 잘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키퍼도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봤을 때 높게 평가한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노이어 골키퍼가 하면 되게 좋은 역할이죠. 노이어 골키퍼처럼 올라오면 중앙 수비수들과 3명의 선수가 되죠. 순간적으로 아예 빌드업에 참여를 해버리니까 3백이 되고,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은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골키퍼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 팀은 앞쪽에 더 숫자가 많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상대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그리고 반대편에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수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노이어를 활용하는 법이나 아니면 뭐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이런 틀이나 볼을 소유하는 것 자체도 콤파니 감독이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볼을 조금 더 주고받을 수 있는 패턴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센터백이 2명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볼을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왼쪽 센터백에게 볼이 갔을 때 압박을 당하는 순간 센터백이 볼을 받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볼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수비수들이 가둬놓고 있어요. 패스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살짝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센터백은 측면으로 좀 빠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한 명이 내려오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오히려 센터백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압박이 들어올 때 오히려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전개가 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본인이 끌고 올라가거나 패스를 공급하거나 이런 역할도 수행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비교적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 라인에 고레츠카, 키미히 이런 선수들이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김민재가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본인이 볼을 가지고 직접 이 공간을 향해 뛰어 올라간다. 근데 요 스피드가 김민재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 경기 보면 김민재가 막 볼을 가지고 막 드리블하면서 올라가고 오버래핑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 때는 못 보여줬는데, 그리고 투엘 감독이 그런 걸 좀 싫어했죠. 근데 이제 스팔레티 감독 때처럼 콤파니 감독은 아마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미드필더가 오히려 끌어내고 수비수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어울리는 면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뭔가 기대가 된다.